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13번째 시간입니다. 141번 저혈당 증상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옳은 것은 당뇨병을 3-4년 정도 앓다 보면은 저혈당 쇼크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가 적다. 공복의 혈당은 80에서 110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80 이하로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저혈당 쇼크라고 하죠. 그러면 피 속에 포도당 수치가 적어서 포도당을 받아 먹지 못하게 되면 가장 심각하게 손상을 받는 장기는 바로 뇌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포도당 말고는 다른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지나서 깨어나게 되면 팔다리는 멀쩡하지만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인 뇌가 영구적인 손상을 받게 돼서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저혈당이 왔을 때 의식이 있으면 설탕물을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 병원에 빨리 모시고 가야 합니다. 142번 당뇨병 대상자가 장거리 마라톤 대회에 참석할 경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증상은 당뇨병 환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온몸에서 포도당이 흘러내리는 사람, 자기 스스로 혈당의 정상 수치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저혈당 쇼크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배가 고파지면 가장 심각하게 손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저혈당에 대비해서 먹을 수 있는 달달한 음식을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배가 고팠을 때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먹으면 고혈당이 되었다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굶으면 굶었다고 해서 바로 저혈당 쇼크로 빠지진 않아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굶어도 고혈당, 먹어도 저혈당이 되는 환자죠.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를 늘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장거리 마라톤을 할 때에는 식은땀이 죽죽 흐르고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 식은땀입니다. 저혈당의 증상은 식은땀이 흐르고 뇌가 극심하게 배고픔을 호소하기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서 두통이 생기고 시야가 몽롱해지고 몹시 배가 고프고 실신하죠. 143번 인슐린 주사 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앞이 잘 안 보인다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 이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바로 저혈당 쇼크죠. 인슐린 양을 조절하지 못해서 조금 더 맞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오고요. 또 인슐린 주사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가 가끔 오는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저혈당입니다. 144번 당뇨병 있는 대상자가 저혈당 증상을 보일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의식이 있다면 설탕물이나 달달한 주스를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 병원에 데리고 간다.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삼키고 뱉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삼키고 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정답은 3번 의식이 있다면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예요. 145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심리 정신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심리는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노화가 되면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는데 마음도 노화가 와서 마음도 변해요. 그래서 노여움을 잘 타고 우울증이 생기죠. 정답은 4번 우울증이 증가한다. 그러면 우울증은 삼박자가 없는 거예요. 잠이 없고 의욕이 없고 식욕이 없다. 그러면 우울증. 우울증은 방치하면 자살할 수도 있다. 146번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매사에 관심이 없고 말수가 줄었다. 식욕 감소, 불면증을 호소한다. 그러면 삼박자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우울증이에요. 147번 다음 중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요양보사 시험 수준에서는 나오지 않는 문제예요. 하지만 문제에 나왔으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정답은 3번 최근에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입니다. 그러면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우리 몸을 똘똘하고 민첩하게 하고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분해하고 버려서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일명 똘똘 호르몬이라고 하죠. 이렇게 똘똘 호르몬이 잘 나오는 갑상선을 갖고 있을 때는 매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민첩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하지만 드물게 갑상선을 양쪽을 절제 수술을 받으면 여기서 나오던 티록신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작이 느려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리고 대사도 빨리빨리 되지 않으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최근에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닥터들이 갑상선 수술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한쪽만 하고 한쪽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148번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울증은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번 질문에 모른다라고 합니다. 치매는 아리까리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근사치 대답을 하죠.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 근사치 대답을 하는 게 바로 치매예요. 치매란 어리석을 지혜 어리석을 매 뇌 바보죠. 그래서 인지에 문제가 와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꺼내 쓰거나 저장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뇌 질환입니다. 149번 노인의 우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울증은 의욕이 없고 식욕이 없고 잠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3번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하다. 인지기능의 저하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울증도 심하고요. 또 우울증은 그날그날의 그 환경적 요소하고도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날이 흐리고 비바람이 때린 날, 그런 날은 우울증이 더 심각하죠. 그리고 과거에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들은 노인이 되었을 때 우울증이 더 심각하게 옵니다. 정답은 3번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하다. 50번 다음 중 선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선망은 헛소리 섬자에 허무할 망자예요. 그래서 헛소리하고 허무한 생각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병이죠. 3번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하다. 주위 환경이 비바람이 때리고 날씨가 어둡고 비가 오고 칙칙하다. 그리고 내가 오늘따라 컨디션이 나쁘다 할 때 정신병 증상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하다. 이 선망도 젊은 날에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면 더 심하게 옵니다. 151번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하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2번 선망이죠. 급격이라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분열증, 정신병을 말해요. 정신병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하죠. 대체로 정신병이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정상인으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죠. 치매는 어리석을 지혜 어리석을 매, 뇌 바보가 된다. 뇌졸중은 뇌가 졸도 중인 상태. 파킨슨 질환은 파킨슨병이라고 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동작을 어눌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울증은 만사가 귀찮은 것을 말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